수개월 동안 천문학자들은 우리 태양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침묵의 여행자를 주시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성간 방문객이었습니다. 3I 아틀라스, 3I 아틀라스라고 알려진 이 천체는 은하수의 경계를 넘어 차갑고 끝없는 성간 공간의 시면을 가로질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 수수께끼 같은 천체와 작별할 준비를 할 무렵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I 아틀라스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지점에 접근할 때 전 세계 망원경들은 너무나 기이하여 가장 회의적인 과학자들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이상, 현상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그 빛이 변했고 구조가 바뀌었으며 그 후 그 어떤 자연 천체에서도 본 적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허블 우주망원경 그리고 지상 기반 천문대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가장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중 한 명인 아비로브 A.B. 로웹 교수 본인이 왜 이 이상 현상이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중대한 발견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스페인의 ITO 미터 쌍둥이 망원경이 3I 아틀라스가 태양 지구 합해, 즉 지구 관점에서 태양 뒤를 지나가는 순간에 접근할 때 159 장의 노출 이미지를 포착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미지들이 드러낸 것은 불가능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느다란 물질 줄기가 태양을 향해 곧장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모든 해성은 먼지와 가스를 방출하는데 태양풍이 그 먼지와 가스를 별로부터 멀리 밀어내어 항상 바깥쪽을 향하는 꼬리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 즉 옆꼬리였습니다. 마치 그 천체가 태양의 영향에 굴복하는 대신 그것을 거부하는 듯이 말입니다. 이 발견은 허블 우주망원경과 하와이의 KEK 천문대 양쪽 모두에 의해 신속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신 태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확산된 빛을 감지했습니다. 해성에게 있어 그러한 행동은 물리적으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마치 연기가 바람을 거슬러 흐르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상 현상은 단순히 예상을 뒤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 물리학의 법칙들을 거슬렀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물질이 복사압에 저항력이 있을 수 있으며 아마도 태양 광자 (solar photons)에 다르게 반응하는 미지의 원소나 합금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훨씬 더 급진적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꼬리가 전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천체 자체 내부에 있는 통제된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방출물 또는 배기가스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평범한 해성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I 아틀라스의 질량과 중력 측정값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궤적에 따르면 그 천체는 관측된 움직임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워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보이는 것보다 가벼운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회전했다는 것입니다. 16, 시간마다 한 번의 완전한 회전을 마쳤는데 이는 일반적인 암석이나 얼음 천체에서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구조적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I 아틀라스는 완벽하게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론들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천체가 속이 비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반사되는 밝기의 미묘한 변동으로 뒷받침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단단한 암석이 아니라 아마도 금속성일 수도 있는 껍데기가 우주를 표류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분광 분석을 통해 측정된 이 천체의 니켈과 철 함량은 우리 태양계의 어떤 해성이나 소행성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성간 먼지에서도 드문 시안화물 화합물의 흔적과 결합된 이러한 구성은 자연적인 형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훨씬 더 특별한 무언가를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과학계에서는 열띤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3 아틀라스는 인공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물리학에 의해 만들어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성간 객체일까요? 점점 커지는 혼란 속에서 하버드대 천체 물리학자 아비 로브와 그의 연구팀은 전례 없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소행성 위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토리노 척도에서 영감을 받은 OEP 척도, 즉 외계 존재 확률 객체 척도였습니다. 이 등급 시스템은 설명할 수 없는 변칙 현상의 수와 심각성을 기준으로 성간 방문객을 0단계부터 10단계까지 분류합니다. 0단계는 투아이 보리소프와 같은 완전히 자연적인 객체에 해당하며 10단계는 전 지구적 파급 효과를 지닌 확인된 외계 기술을 나타냅니다. 로브는 3 아틀라스를 4단계로 분류했는데 이는 광범위한 분석 후에도 다수의 지속적인 변칙 현상을 보이며 만족스러운 자연적 설명이 없는 객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브의 모델에 따르면 이는 잠재적인 기술 서명 구역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그 기원이 자연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무려 40%에 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수치는 과학계와 소셜미디어 모두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이를 추측으로 일축했지만 또 다른 성간 미스터리인 오umu아무아에 대한 로브의 과거 예측들은 갑자기 새로운 신뢰를 얻었습니다. 만약 3 아틀라스가 데이터가 시사하는 대로 정말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우리 은하 너머에서 온 두 번째로 확인된 방문객이자 어쩌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첫 번째 방문객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관심이 정점에 달했을 때 3 아틀라스는 사라졌습니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태양합에 진입하면서 이 객체는 지구 관점에서 태양과 완벽하게 정렬되어 수주일 동안 망원경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신비로운 공연 위에 막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천문대들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침묵했습니다. 나사의 자금 지연과 유럽 우주국의 데이터 공개 금지로 인해 대중에게는 추측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3 아틀라스는 태양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목성의 궤도 경로로 곧장 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천문학자들을 들뜨게 하면서도 불안하게 만드는 섬뜩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예상 궤적상 충돌은 없겠으나 그 물체는 유럽 우주국 ESI의 주스 미션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를 포함한 여러 탐사선에 위협적일 만큼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었다. 이들 탐사선은 모두 그 물체의 이온 꼬리를 통과할 수도 있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마침내 그 신비로운 물질의 직접적인 시료를 채취하거나 훨씬 더 기이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역상관 Z가 이 단계에서 재활성화되어 우리가 전해 본 적 없는 전자기적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른 이들은 그 반대를 우려했다. 일단 태양 뒤로 사라지면 3 아틀라스가 완전히 궤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물리학의 법칙을 다시 쓰는 것을 넘어설 것이다. 지구 밖 지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재정의하게 될 것이다. 거의 6주간의 침묵 끝에 전 세계가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다. 3 아틀라스가 태양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지구와 달, 그리고 궤도상의 수십 대 망원경들이 몇 달 전 예측되었던 좌표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해성이 근일점 통과 후 희미해지는 것과 달리 3 아틀라스는 더 밝아져 있었다. 훨씬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사실 빛을 반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 물체의 알베도는 거의 400% 가까이 증가했다. 겉보기 등급은 모든 모델을 뛰어넘어 상승했고 이는 그 물체가 어떻게든 그 표면적이 허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햇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저고에선 판독 결과가 밝혀낸 것은 그 물체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되어 있었다. 그 안에 무언가가 열을 조절하며 완벽하게 균형 잡힌 주기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하고 있었다. 그때 가장 기이한 부분이 나타났다. 한때 태양을 향하고 있던 역상관 Z는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가늘고 맥동하는 희미한 자외선 복사 광선이 심우주를 향해 옆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는데 우주적 심장 박동처럼 꾸준하고 규칙적이었다. 관측자들에게는 그것이 의도적이고 통제된 것처럼 보였다. 전 세계의 관측소들은 모든 맥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패턴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정확히 247초마다 반복되었는데 마치 그 물체가 무언가를 방송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며칠 만에 유럽 남방 천문대와 MIT의 데이터 과학자들은 자외선 맥동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의미해 보였다. 두 가지 강도 사이를 오가는 반복적인 복사선 폭발처럼 말이다. 하지만 주파수 압축 알고리즘을 통해 필터링한 후 분석가 중 한 명이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그 맥동은 소수, 수수와 일치했다. 이는 지능 문명이 소통을 확립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세티 연구에서 자주 제안되는 보편적인 신호였다. 처음에는 2,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5, 그 다음에는 7, 그리고 11. 그 수열은 재설정되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복사선 변동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수 수열이 나타날 가능성은 천문학적으로 낮으며 사실상 0에 가깝다. 그리고 세 개의 아틀라스는 정밀하게 신호를 방출하고 있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과학계를 양분시켰다. 나사는 신중론을 펼치며 이것이 자전역학에 따른 우연한 변조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알로이와 그의 하버드 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천문 현상이 아니며 메시지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곧이어 일본에서 칠레에 이르는 규모가 작은 천문대들도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했다. 3I 아틀라스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단순한 우주 파편이나 수동적인 천체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태양과의 상호작용에 반응하여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시스템, 즉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다시 신호를 송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추가 조사를 위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3I 아틀라스 방향으로 재조정되었고 그 장비들은 초분광 이미징을 위해 보정되었다. 웹 망원경이 포착한 것은 모든 과학기관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물체의 반사성 표면 아래에서 웹 망원경은 기하학적인 구조, 즉 그 껍질 아래에 격자무늬의 골격이 흐르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것은 자전축과 정렬된 반복적인 육각형 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것은 무작위적이지도 부서지지도 자연적이지도 않았다. 각 판은 정확히 동일한 크기였으며 수학적으로 완벽한 강역으로 빛을 반사했다. 웹 망원경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 구조는 고도로 전도성이 있는 니켈 티타늄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자연에서 발견되는 어떤 것보다도 높은 원자 순도를 지녔다. 간단히 말해 3I 아틀라스는 단지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발견은 JWST의 니스페크 기기에서 얻은 분광 데이터에 의해 조용히 확인되었다. 이 데이터는 통제된 편광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마치 물체의 바깥층이 섬광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스스로를 조정하는 듯했다. 이것은 바위가 아니었다. 숨고 적응하며 성간 여행을 견뎌내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정말로 우주선이라면 전 세계 과학자들을 괴롭혔던 질문은 간단했다. 조종사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이 다시 나타난 밤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무런 경고 없이 규칙적인 자외선 맥동이 멈췄다. 온전히 12시간 동안 3I 아틀라스는 어둠 속에 잠겼고 완전히 비활성 상태가 되었다. 그러다 정확히 217시 협정 세계시 UTC에 그 물체는 속도 벡터에 갑작스럽고 측정 가능한 조정을 가했다. 그것은 복사압이나 중력에 의한 편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로 수정이었다.
그것의 궤적이 0.09도만큼 변했다. 이는 아주 작은 각도였지만 외부 추진력 없이는 어떤 자연 천체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기동으로 인해 그것은 목성의 궤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로로 직접 이동하게 되었는데 외부 태양계 쪽으로 초당 14m 제곱의 가속도로 가속하고 있었다. 이는 알려진 어떤 해성 분출의 능력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천문대들은 서둘러 예측 경로를 다시 계산했다. 새로운 경로는 그것을 헬리오포즈, 즉 우리 태양계와 성간 공간 사이의 경계로 이끌 것이었지만 무작위적인 움직임은 아니었다. 그것의 이탈 궤적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원래의 진입 경로 좌표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고 이내 다시 깊은 우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스레인, 아틀라스는 마지막으로 한 1번의 자외선 펄스를 방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연속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13분 37초 동안 지속된 단 1번의 연속적인 빔이었고 기록되고 분석되며 보관될 만큼 충분히 길었습니다. 이 빔의 스펙트럼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만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화된 이진 비나리, 정보를 닮은 희미하게 암호화된 서명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성간 인터스텔라. 물체가 우리 태양계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응답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동안 전 쿠안 세계의 과학자들은 세이 아틀라스에서 온 마지막 자외선 전송을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주 잡음의 바다에 묻힌 정정이 같은 무작위적인 변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센터의 한 연구팀이 주파수 고조파를 분리하기 위해 변환을 적용하자 그 잡음은 형체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빔은 구조, 즉 이진 비나리, 변조의 패턴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자연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이 시퀀스는 13분 37초마다 반복되었는데 이는 원래 펄스의 정확한 지속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메시지에 암호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데이터는 정보를 외부로 송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측하는 장비의 전자기, 서명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거울, 신호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틀라스는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시각적으로 재구성되었을 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연구실 전체를 침묵시켰습니다. 3차원 3D 프랙탈 구조였습니다. 반복되는 육각형들이 완벽한 나선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그 물체의 표면 아래에서 보았던 내부 격자와 동일했습니다. 그 프랙탈 안에는 618이라는 수학적 비율이 내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앵무족의 껍질에서부터 나선 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자연 성장의 황금 상수였습니다. 생물학자들에게는 세포 복제의 패턴처럼 보였습니다. 물리학자들에게는 중력 대칭에 대한 방정식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서명처럼 보였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암호화된 우주 자체의 필체가 이제는 별들 너머에서 우리에게 다시 쓰여진 것 같았습니다. 정부들은 이 데이터를 억제하려 했으나 그 신호는 이미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독립관측소들은 동일한 펄스의 희미한 메아리가 태양풍의 다양한 주파수에서 감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그 전송이 공간 자체에 울려 퍼져 우리 헬리오스피어의 구조에 각인된 것처럼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재생하려 할 때마다 그 구조는 미묘하게 변화했는데 마치 진화하고 적응하며 인간의 간섭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원은 그것을 가장 잘 묘사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곧이어 아비베는 그의 OEP 척도를 다시 업데이트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어떤 물체에 확인된 외계 기술보다 한 단계 낮은 9번째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그의 보고서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3I 아틀라스는 제어된 추진,
방향성 방출, 그리고 이제 정보 대칭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자연 현상일 가능성은 0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의 결론은 간단했지만 파괴력이 컸습니다. 3I 아틀라스는 외계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문명보다도 오래된 지성의 흔적을 전달하는 전령이자 하나의 그릇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9월 21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I 아틀라스의 희미해지는 궤적을 추적하던 모든 관측소는 우주 배경 복사 잡음의 동시다발적인 급증을 감지했습니다. 빅뱅 그 자체의 희미한 메아리였습니다. 그 신호는 마지막 파동과 동일한 주파수 비율을 띠고 있었습니다. 일순간 우주의 배경이 응답했고 그렇게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물체는 태양권 계면 너머로 사라지며 오직 데이터를 남겼습니다. 아직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지만 모든 과학자가 의도적이었다고 동의하는 코드였습니다. 3I 아틀라스는 단순히 우리의 태양계를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주가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 지성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별들이 우리가 감히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였습니다. 한 천문학자가 자신의 보고서 마지막 줄에 썼듯이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찾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찾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우주 기관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을 진실을 밝혀냅니다. 알림을 켜십시오. 왜냐하면 3I 아틀라스가 다음 신호를 보낼 때 당신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싶을 테니까요.